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생 마지막 순간에 드는 후에 3부 진행하겠습니다. 2부에서 이거 여쭤보고 싶었는데 나는 주로 뭘 하면서 노는가? 노는 것과 창의성이 관련이 있다는 얘기가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노는 거를 직업으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은 더 좋겠고요. 뭘 하면서 노세요, 주로? 저는 요즘에 하는 놀이는 아닌데 이 질문 받았을 때 뒤에 갑자기 내 시간이 생겼다면 뭘 할 것인가라는 질문이랑 좀 연결하기도 했거든요. 제가 옛날에 하던 이제 게임 중에 사실 막 그렇게 많이 노는 건 아닌데 하는 게임 중에 이제 5명이 모여서 같이 할 수 있는 게임이 있어요. 근데 그 게임을 옛날에 친구들끼리 모여서 하는 거랑 혼자 하는 거랑은 좀 느낌이 다르거든요. 결국 게임을 5명, 모르는 5명이서 하긴 하지만. 그래서 온라인 게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스타크 이런 건가요? 비슷한 거예요. 롤이라고. 아, 롤. 네, 롤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제 옛날에 친구들끼리 5명이서 모여서 하면은 그게 그렇게 재미있었어요. 근데 사실 요즘은 잘 못하거든요. 그 친구들이 너무 바쁘기도 하고 많이 흩어지기도 해서 못하는데, 이 4시간이 주어졌을 때 뭘 하면 가장 좋을까를 떠올려 보니까 그냥 문득 그걸 한 4시간 정도 신나게 하면 너무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걸 못해서 결국 나한테 결핍이 생긴 건가 약간 이런 생각도 들긴 했는데, 네, 요즘 이렇게 좀 저도 몰랐던 저도 제 자신이라고 하는 게 저는 굉장히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많이 즐긴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사실 생각해보면은 저는 그런 것보다도 그냥 사람들이랑 어울려서 노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그렇게 같이 협동하면서 하는 게임 같은 것도 하는 거 좋아하고 약간 그랬던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놀 만큼 충분히 놀고 그냥 또 재충전하는 시간으로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었던 거지 사실 원래부터 혼자였던 걸 좋아하고 이런 건 아니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그래서 네, 저는 그랬습니다. 저도 혼자 하는 걸 잘 하고 잘 즐긴다고 생각하지만 확실히 논다라는 개념은 친구들이랑 같이 있을 때 논다라는 개념이 되는 것 같고 최근에 사실 그렇게 막 논 적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친구들이랑 막 볼링 치고 이렇게 놀 때 너무 오랜만에 논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 놀 때 친구들이랑 게임하거나 이것도 되게 복고는 아니지만 친구들이랑 모여가지고 너무 10명이 모이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을 찾아서 마피아 게임 그 옛날에 막 그런 게임들을 했거든요.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놀 때는 그냥 친구들이랑 뭘 하고 놀아도 볼링 쳐도 재밌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우리끼리만 게임해도 재밌고 역시 같이 있는 게 제일 재밌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피아 얘기하셔서 생각이 난 건데 보통 여자분들끼리 만나는 친구들이나 이제 좀 친하더라도 완전 허물없지 않은 사이에서 약간 그런 마피아 게임이나 이런 거 하면 되게 재밌게 하는데 제가 진짜 허물없는 진짜 친한 친구들이랑 사실 그런 게임을 하면 게임 룰이 결국 하나도 지켜지지 않아서 재미가 없어요. 고개 들면 한 명 그냥 죽이잖아. 그렇게 하는데도 결국 다 고개를 들거나 막 애초에 사실 게임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죠. 막 이거 이게 뭐 재밌냐고 우리끼리 막 이런. 그래서 꼭 누구랑 우리끼리 하면 재미없고 모르는 사람들이랑 하면 재밌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지만 결국에는 좀 친하더라도 좀 덜 친한 사람들끼리 해야 사실 이런 게임은 재밌구나라는 걸 느꼈던 적도 있었어요. 그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네요. 보고 이럴 거라고. 그리고 게임이 잘 되는 멤버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이게 친하고 안 친하고도 있지만 성향에 따라서 성향에 그런 따라서. 게임을 얼마나 잘 즐기고 유도하는가 이런 게. 저는 중학교 때부터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하고 제가 뭘 이렇게 정리하면서 글을 쓰다 보니까 그 친구 중에 한 명 집에 집들이를 가가지고 그러면 다 30이 한참 넘은 나이인데 그 끝나고 상을 딱 치운 다음에 마피아 게임을 했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재밌는 친구들이 있어요. 제 친구들이 다 재미없는 친구들인가요? 아니 그 게임 코드가 맞는 사람들이 맞아요. 있어. 정말 룰을 딱딱 잘 지키면서. 아니 그리고 이렇게 누군가 걸리게 하는 거가 너무 막 재밌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러나 저러나 우리끼리 왜 해 그럴 수도 있지만. 예.
네, 저는 진짜 재미없는데 저도 뒤에 갑자기 4시간이 생기면 뭘 할 것인가랑 좀 연결지어서 얘기하면 예. 저는 4시간이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 둘, 셋, 넷. 네. 네. 아, 네. 4시간. 이 듣는 분들은 좀 아, 혼동될 수 네. 있겠네요. 그때 이제 저는 저만의 약간 힐링 플레이스 같은 게 있는데 거기가 어. 광화문이랑 서촌 일대예요. 어. 거기 뭔가 어렸을 때부터 그냥 좋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친구랑 떠드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막 뭔가 뭐 볼링을 치거나 마피아 게임을 하는 건 아닌데 그 장소에서 친한 친구랑 떠들면 마음이 좀 편해요. 서촌이요? 네, 서촌이랑 광화문 그 일대. 서촌이 그렇게 막 발달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네네, 거기가 약간 몇 년 전부터 약간 조금 소소하게 핫플레이스가 되면서 떴는데 그 전에 약간 개발되기 전에 갔었는데 좀 좋더라고요. 지금 한참 잘 됐다가 다시 좀 네, 내려오는 조용해졌죠. 네, 추세인 것 같아요. 그렇구나. 여기서 이제 결핍에 관한 얘기가 나와서 되게 반가웠어요. 어떻게 보면 인생은 그 결핍을 느낄 때 뭔가 보상하려고 채우고 뭔가 이뤄내려고 하는 그런 그 세계의 역사도 그런 것 같고 문명이란 것도 그런 것 같고 개인의 역사들도 그런 것 같거든요. 한 사람의 일생도 여러분들의 결핍이라면 어떤 결핍이 있으세요? 그 결핍이 나에게 가져다 준 것? 손톱 물어뜯는 버릇? 좀 과격하게 얘기하면 저는 멍청하다는 게 좀 제 결핍인데요. 제가 어릴 때부터 공부를 좀 안 했어요. 책도 잘 안 읽고 그게 좀 근데 제 그렇게 살 수도 있는데 막상 이제 커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일은 되게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일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뭔가 결핍이 저는 있으니까 뭔가 자격지심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약간 이 뒤늦은 나이에 계속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힘들어요. 저도 제가 배우고 싶을 때, 그 나이, 중고등학교 때 내가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지 못했다는 그 결핍 때문에 지금 일 다니면서 일 끝나고 레슨 받고 지금 이제서야 하는데 그런 걸 할 수 있는 원동력이 사실 결핍인 것 같아요. 내가 그때 못했으니까 지금이라도 난 할 거야 라는 생각으로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힘들어 죽겠는데 맨날 일 끝나고 달려가서 레슨 받고 막 연습하고 이렇게 하는 게 결핍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이렇게 다들 말씀을 하신 거 보니까 저는 결핍이 별로 없는 건가? 라는 느낌이 좀 드는데. 역시 저것도 사지. 괜히 나온 게 아닌가요? 네, 저는 약간 그냥 없으면 참고 있으면 하지. 약간 이런 주의라서 그런지 예를 들면 없을 때 하지 못하는 걸 결핍이라고 느끼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없으니까 당연히 못하는 거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래서 이 뒤에 이제 세로 고침에 대한 얘기 나오면서 그래도 한번 찾아보자 해서 유일하게 생각했던 건 저는 가끔 요즘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부해야 될 중고등학교 이런 학부 공부해야 될 때 사실 그런 공부를 막 파고들어서 하지 않았던 걸 차라리 다행이라고 느낄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국어 시간에 막 그런 우리나라 이런 입시제도에 알맞는 국어 교육을 굉장히 성실히 받았으면 그리고 내가 거기에 또 흥미를 느꼈으면 오히려 글은 안 썼겠구나라는 생각을 가끔 해요. 그래서 어쩌면 핑계일 수도 있는데 그냥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은 차라리 그런 교육을 받지 않은 게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유일하게 이 책에서 나오는 것처럼 새로 고침을 뭔가 해준다고 하면 어릴 때로 돌아가서 뭔가 조금 더 어린 나이부터 소설 창작이나 이런 현대문학을 좀 집중적으로 읽고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은 하는데 뭔가 공부를 잘해서 뭔가 좋은 대학에 가거나 막 내가 뭐 돈을 많이 벌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이런 고민들은 차라리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결핍이 좀 부족하지 않나? 라는 그래서 주변에서 좀 저는 도끼 없다는 얘기도 좀 많이 듣는 편이에요. 네. 어릴 때 너무 큰 결핍이 있었잖아요. 어린 시절에. 주의력 결핍이요? 아니요. 어린 시절에 부모와 떠나서 인천에서 발견된 아니, 진짜 기억도 안 나는데 사실은 그 결핍은 사실 잘 기억이 안 나서 저는 그 집중력 결핍으로 청학동 간 거 생각하고 얘기해요.
아니, 전 그 집중력 없음도 사실 별로 그렇게 결핍이라고 생각하지 않나 봐요. 그렇구나. 또 얘기하다 보면 또 생각이 드는 게 있겠죠. 가만 생각해 보시면 청취자 여러분들도 내가 결핍이 된 부분이 뭔지, 그리고 그걸로 혹시 누군가를 부모님이나 원망하고 있지 않은지, 시간을 원망하는지, 내 선택을 원망하진 않는지. 근데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결핍 때문에 지금 엄청 열렬히 열심히 사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결핍이 이제 에너지가 된 그런 사례고, 굳이 그런 결핍 없이도 열심히 사시는, 몸살이 나도록 열심히 사시는 덕규님 또 계속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핍 때문에 나 나름 이렇게 잘 살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혹시 후회하는 부분도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저는 위험 감수, 여기 책을 보면서 이제 알게 된 건데, 이제 저는 위험 감수는 되게 잘하는 편인 것 같거든요. 그냥 일단 위험한 거 아는데 뛰어들어서 후회를 좀 많이 하는데, 여기서 갑자기 이제 위험 관리를 하라 그러니까 위험 감수만 잘하는 게 답이 아니고, 위험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좀 잘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좀 아차 싶더라고요. 그런 걸 좀 요즘 좀 느끼고 있을 때가 있어서, 약간 내가 위험 관리 부분을 좀 생각하고 시작했어야 됐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서 요즘에 하는 후회는 그건 것 같아요. 저도 약간 책 얘기를 하자면 이 책이 되게 이상적이긴 한데 좀 현실 가능성은 좀 멀구나라고 느낀 게, 방금 자몽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뭔가 위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매일매일 도전하는 마음으로 살라는 게 이 책의 취지 같은데, 또 그러면서 위기 관리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게 사실 되게 이상적인 얘기고, 제가 느끼는 바는 사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사실 현대의 사회가 그런 위험 감수를 더 이상 허용하는 시대인가? 그렇게 너그럽게? 약간 이런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 좀 더 이상 뭔가 진짜 후회를 만들어주지 않는 느낌이 들어요. 예를 들면 진짜 후회라는 건 내가 아무런 미련 없이 도전해보고 안 됐을 때 털어내고 다음 걸 할 수 있는 원동력까지 갖춰졌을 때 사실 그걸 비로소 후회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데, 사실 요즘은 그냥 이게 실패해버리면 바로 절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사실 다반사라서 좀 이런 단어들이 조금 저한테는 어렵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이게 위에 제가 제 개인적으로 결핍이 없어서 후회가 별로 없나? 라는 생각을 하면은 사실 그거랑은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그냥 이걸 뭔가 후회라고 얘기하기에는 걸린 게 너무 많은? 약간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조금 어려웠어요. 저는 이 질문이 개인적으로. 조금 첨언을 하면은, 뭔가 이제 회사를 그만둘 때 예전에는 확 퇴사해 하고 싶은 거 해라는 말이 되게 많았고 그게 위험 감수 같거든요. 근데 요즘에 좀 친구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말이 존버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완전 버틴다 뭐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위험 관리는 약간 존버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버티면서 뭔가 미래를 위한 어떤 준비를 해라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글 보면서 그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맨날 요즘 존버는 승리한다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그 책에서 그 얘기도 나오잖아요. 의사결정 패턴 중에 하나는 해야 할 의사결정을 안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저도 그 많이 하는 후회 중에 하나는 할 걸. 왜 그걸 안 했을까? 결정 자체를 안 했던 거에 대한 후회 많이 하는 것 같고, 최근에 제일 많이 하는 후회는 자기 전에 할 걸 이거예요. 맨날 그런 걸 많이 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해야지. 제 인생에 100번에 한 99번 실패한 게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해야지인데 그거를 계속 요즘에 실패하고 있어가지고 그 후회를 많이 해요. 그냥 어젯밤에 다 하고 잘 걸. 이거. 네. 전 반대로 가끔 그런 후회는 하는 것 같아요. 왜 TV 같은 거 늦게까지 보고 자면, 어제 그거 그냥 보지 말고 일찍 잘 걸. 진짜. 잠을 기준으로 후회가 생겨났다, 없어졌다 하네요. 이 책에서 메멘토 모리, 내가 눈을 감을 때 무슨 후회가 될까, 그 부분이 있죠.
여러분이 눈을 감는 순간에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후회를 많이 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직 뭐 죽을 날을 생각해 본 적은 많이 없지만 만약에 그렇게 되는 순간이 오면 개인적으로 많이 후회를 할 것 같거든요. 뭐 감정적으로든 일적으로든 어떤 여러 가지로 후회를 많이 할 것 같은데 막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결국에 도출할 수 있는 답은 그럼 지금 해야 돼가 되는데 사실 저는 그러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실 후회를 하고 싶은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표현을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그런 게 많거든요. 생각을 많이 안 하는 편이라서 그걸 제 스스로도 아니까 주변에서 얘기를 많이 해요. 너 스스로가 그렇게 많이 알고 있고 잘 알고 있으면 지금이라도 해. 늦지 않았어. 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또 안 돼요. 안 되기도 하고 사실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가 그럼 나는 결국엔 후회가 하고 싶은 건가? 약간 어느 정도는? 약간 이런 생각도 조금 드는데 사실 이게 어떤 마음인지는 사실 아직 정리를 잘 하진 못했어요. 너무 소설가 같은 표현이다. 후회가 하고 싶어서. 맞아. 저는 뭐 다 비슷하실 것 같아요. 저 막 살 걸 이런 생각할 것 같아요. 아, 막 살 걸, 보헤미안처럼 살 걸, 뭐 이런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근데 그런 후회를 할 것 같지만 지금 막상 그렇게 하라고 하면 또 쉽지 않잖아요. 아마 내가 만약에 눈을 감을 때 그런 생각할 것 같아요. 네. 저도 딱 그 얘기했는데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더 표현하지 못한 거를 후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정말 딱 그거예요. 후회할 것 같은데 지금 못하겠다. 정말 공통적으로 얘기가 나오네요. 네. 그리고 이게 웹툰이 원작인 것 같은데 무한동력이라는 저는 웹툰 안 보고 뮤지컬만 봤는데 그 뮤지컬에서 제일 많이 딱 핵심되는 멘트로 하는 게 죽을 때 먹지 못한 밥이 생각나겠니? 이루지 못한 꿈이 생각나겠니? 이런 대사가 있어요. 정확하진 않지만 이런 류의 대사가 있는데 그거 보면서 많이 정말 나도 죽을 때 만약에 내가 하고 싶었던 그런 뭐 자잘한 것부터 큰 꿈까지 그런 것들을 이루지 못하면 그것들은 정말 많이 생각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먹지 못한 밥과 이루지 못한 꿈. 산통을 깰 수도 있는데 둘 다 생각나지 않을까요? 못 먹어본 거. 그리고 죽어서 배고픈 상태로 죽으면 그럴 수. 그리고 또 이루지 못한 꿈이 먹어보지 못한 음식에 대한 관한 거면 사실 연결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내가 돈이 많아야만 먹을 수 있는 꿈이 있었다면 부자가 되는 꿈을 가졌던 사람한테는 아니 근데 저도 성냥팔이 소녀가 생각나지고 여기서 저도 근데 사실 방금 백곰님이 한 대사 알고 있고 되게 인상 깊게 봤던 장면인데 저도 그냥 괜히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진짜 성냥팔이 소녀 같은 죽음을 가졌을 때는 참 되게 막 슬픈 대사네요. 그러네요. 새로 고침을 하고 싶은가 얘기를 아까 잠깐 나왔는데 이 책에서도 새로 고침을 하면 된다. 근데 새로 고침 하고 싶으신가요? 왜? 아니라면 왜? 하고 싶다면 왜? 한다면 어떻게? 뭐 제가 아까 얘기를 먼저 했으니까 그냥 마저 하면 사실 저는 이 새로 고침의 개념을 그냥 이 책에서처럼 보지 않고 그냥 과거로 시간을 되돌린다면 약간 이렇게 좀 그런 개념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은 뭐 그런 것도 있고 사실 근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막상 돌아간다고 해서 할까? 과연 내가 그렇게 성실하게? 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까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내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1만 시간의 법칙을 내가 과연 돌아간다고 해서 지킬 수 있을까? 그러면은 저는 거기에 대한 대답은 사실 글쎄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사람의 이 책에 따르면 사실 그건 좋아하지 않는 것과 다르지 않아서 거기에 대해서 좀 어렵게 저도 다가왔어요. 네. 저도 약간 과거로 돌아가는 새로 고침을 생각을 했는데 새로 고침을 한다면 만약에 과거로 돌아간다면 좀 더 열심히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과거에는 저는 정말 시간을 막 썼거든요. 잘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순간에 몰입하지 않고, 열심히 살지 않고, 그랬는데, 이제 와서 보면은, 공부했었던 그 정규 과정도 그 시절엔 물론 재미가 없고, 그게 정규 과정의 그 폐일 수도 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윤리나, 예술사, 미술사, 이런 것들은 지금 막 배우려고 하면 되게 재밌고, 흥미가 가는 부분인데, 그 시절에는 그게 하나도 재미가 없고, 내가 이걸 왜 배워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 수업 시간을 되게 허비하면서 지냈거든요. 근데 돌아간다면 그 시간들이 어차피 배워야 되는 시간이고 하니까 그래도 좀 관심을 갖고 배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지금 이 생각을 가지고 돌아간다면 관심을 가지고 보겠지만 그때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돌아가면 똑같이 안 하겠죠.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면 약간 정신승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때 그걸 당시에 가르치던 선생님들이 정말 재미없게 가르친 걸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게, 예를 들면 국어에서도 다른 거 다 차치하고 그냥 예를 들면 문학 읽는 시간 같은 것에 대해서 사실 우리는 교과서에 나오는 그 고전들을 막 진짜 지겹게 막 읽히고 그 분석을 막 말도 안 되는 분석들을 해대지만, 사실 그런 시간 빼고 그냥 그 시간에 책 한 권 던져줘서 읽고 독후감 쓰게 하거나, 사실 이런 행위만 사실 했었어도 저 같은 사람들은 관심을 갖고 할 수도 있던 문제인데, 사실 그거는 그냥 핑계를 대자면 그때 선생님들이 되게 재미없게 가르친 걸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맞아요. 라는 생각. 또 과정 자체가 시험을 봐야만 하기 때문에 뭔가 암기식으로 가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것도 있겠지만, 돌아가면은 좀 그런 것들에 관심을 더 갖고 재밌게 배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새로 고침을 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도 정대진 씨가 어떤 미국 학자들은 후회하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가라라고 하지만, 자기는 후회가 굉장히 고등 능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후회를 한번 한 다음에 바꿔서 생각해보시라 그런 방향을 원하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쨌든 제가 새로 고쳐서 그 상황으로 돌아갈 수 없으면 그냥 지금부터라도 잘하자 이런 생각이 저도 좀 있어서, 여기서 전 재밌었던 게, 인생이 성공이 아니라 성숙이라면 앞으로 이제 10%에서 20%는 새로운 탐색을 하는데 좀 열어두시라는 말이 있었는데, 어쨌든 좀 뻔하게 들릴 수도 있었지만 저게 지금부터 이제 새로 고침이 아니라 새로 시작하려면 좀 이런 마인드로 사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책을 정말 잘 소화하시면서 보신 것 같아가지고 이 두꺼운 책을 본 보람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내 인생에서 반드시 이루고 싶은 3가지가 있다면 그건 뭘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 좀 별거 아닌 거 그냥 3가지여서 제가 먼저 말할게요. 저는 뒷목부터 허리까지 수금지와 목도 1000해명을 타투로 하고 싶거든요. 행동 그거는 지금은 아직 하나밖에 못했어요. 돼 있습니까? 하나만 있고 수영장을 가야겠네요. 쭉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외계인이라도 만나면 지구 가르치면서 여기서 왔다 이렇게 할 수 있지. 막 그런 창의성을 막 혼자. 왜 그 외계인이 태양계를 모르면요? 그건 어쩔 수 없어. 창백한 푸른 점에서 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하나는 아이슬란드에서 거주하고 싶다는 거니까 진짜 짧게라도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리고 3번째가 이제 갈수록 어려워지는데요. 3번째 이제 고래 연구를 좀 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3가지를 꼽아봤어요. 지구 궤도밖을 벗어난 느낌. 그러게, 저는 그렇게 거창하게까지 사실 맞아요, 생각을 맞아요. 안 했거든요. 전 대한민국도 안 벗어났는데 사실 대단하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3가지까지도 사실 생각을 못 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상황에서 내가 반드시 이루고 싶은 3가지를 못 떠올리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떠오르는 것만 얘기를 하면, 일단 언젠가는 제 소설책을 한 권 내고 싶다라고 하는 게 사실 하나고요. 나머지 하나는 좀 되도록이면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그냥 좀 추상적이긴 한데 그냥 오래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요즘 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면은 그 전까지는 이것들이 굉장히 좀 오래 지속될 수도 있다라고 되게 단언하면서 살았는데,
뭐 누가 꼭 죽거나 뭐 아픈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사람이란 관계라고 하는 게 사실 너무 말도 안 되는 사소함 때문에 안 보게 되는, 뭐 멀어지게 되는, 끊기고 막 이런 것들을 많이 겪어요. 그리고 제 스스로도 막 누군가를 그렇게 대하면 안 되지라는 생각을 매일매일 하면서도 사실 정말 너무 말도 안 되는 사소한 것 때문에 이 사람에게 실망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결국에 누구의 잘못이고 누구 탓이지 이런 건 잘 모르겠지만 그냥 그런 건 둘째 치고 그냥 좀 이렇게 관계가 지금 유지된 사람들만큼은 어떤 울타리의 형태로 좀 오래 지속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네, 저는 일단 제일 먼저 생각난 거는 행복한 가정 이루기였어요. 저 항상 그 가정과 후손들에 대한 그런 계획과 꿈이 크기 때문에 행복한 가정 이루기였고, 두 번째는 제가 하고 싶은 일로 저 스스로도 인정할 만하고 또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가는 것, 그런 실력을 갖추는 것이고, 세 번째는 사실 버킷리스트를 이루기라고 썼지만 그러면 너무 많으니까 세 개인 척하고서 막 몇십 개 해놓은 거니까 그 중에서 굳이 하나를 고르자면 저는 사막에서 별 보는 거, 네, 그거만큼은 꼭 하고 싶어요. 다 이루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아이슬란드에 사막이 있진 않죠. 사막이 있으면 같이 가시면 되는데. 사막은 없을 것 같아요. 오로라를 보고 또 따로. 네. 듣기만 해도 뭔가 되게 설레이는 새 청년분의 꿈이었습니다. 진짜 이 방송을 여러분이 한 8, 90 됐을 때 다시 틀어보고 그때 평범한 상담소가 망하지 않을까 이어서 방송을 해봐도 재밌을 것 같네요.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그래서 나의 마지막 말은 무엇인지 한번 써오시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아유, 정말 어렵네요. 저 그냥 되게 짧아가지고 근데 이게 사전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네. 진짜 슈퍼스타 K2를 봤을 때 거기서 강승윤이라는 출연자가 본능적으로 되게 잘 됐을 때 떨어졌는데 울지도 않고 되게 쿨하게 안녕히 계세요 이러고 떨어지셨거든요. 맞아. 근데 그게 되게 인상 깊어서 근데 저도 사실 뭐 별말이 없어서 저는 길게 살 생각이 없어서 저는 100세 인생의 반 살았습니다. 영물의 뱃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써요. 근데 뭔가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어떤 소설에서 볼 법한 뭔가 마무리. 그런가요? 이 누구의 소설이라고 뭔가 이렇게 딱 찝고 싶은데 지금 마땅히 생각나는 사람이 없네요. 생각나시면 알려주세요. 쓰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그곳은 아이슬란드 절벽과 맞닿아 있는 어느 해변이었다. 그녀는 마지막 춤을 돌고래와 함께 마지막 말을 손 남겼다. 흔들면서. 안녕히 계세요. 네. 그럼 다음은 제가 할게요. 제가 길지 않고 굉장히 짧기 때문에. 제가 근데 이거 마지막 말 하면서 나이와 장소 같은 것도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제가 예전에도 우리 한번 이런 마지막 죽음의 네. 때 이런 걸 했는데 그때 몇 살로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왠지 비슷할 것 같아요. 그때 생각은 안 나는데 그냥 88세라고 했는데 얼추 그때도 비슷한 나이. 그렇게 얘기하고 네. 손자 손녀들이 맞아요. 옆에 있었나? 네, 역시 뭐. 내 후손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말합니다. 사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살길 잘한 것 같아. 너희도 스스로 즐거우면서 세상을 좀 더 따뜻하게 만드는 삶이 되기를 하고 조용히 떠나고 싶네요. 따뜻하다. 인터스텔라 그 마지막에 머피의 네. 그 삶 같아요. 그때도 침상에서 네. 그런가요? 봤는데 생각이 나지 않네요. 저 같은 경우에도 아마 제가 제일 짧을 줄 알았는데 저보다 더 짧은 분이 계셔가지고 뭔가 좀 쑥스러워지기도 하는데 저도 이 말을 이런 주제에 대한 얘기를 전에 한번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해서 저 같은 경우에도 또 할 사실 거예요 앞으로. 길게 살 생각이 없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 지금 바램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제 계획은 뭔가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곳에서 그냥 혼자 조용히 죽음을 맞이하고 싶어 하는 게 사실
제 목표다 보니까 마지막에 남길 말에 대상이란 게 사실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판단했을 때 그냥 만약에 그때에 나를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이게 좀 그냥 상황 부여를 많이 한 거예요.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만약에 제가 원하는 건 사실 동시에 생을 마감하길 바라지만, 만약에 내가 먼저 가서 그 사람 혼자 그 오지에 남게 되면, 또 그건 또 너무 또 슬프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한 상황이 될 것 같아서, 그냥 짧게 표현을 하자면, 그냥 미안하고 또 미안한데, 비록 내가 표현은 하지 못해도,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당신이었다는 것만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도 감동적이다. 최후에는 말씀을 하시네요. 이게 만약에 따라가는 그때 같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말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동적이네요. 네, 여러분 또 올해도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지막으로 마지막 멘트 한마디씩 하고 마치죠. 오늘 모처럼 만난 소감도 좋고 올해 결심이나 계획도 좋고. 네, 저부터 하자면 저도 일단 새해에 이렇게 방송을 또 할 수 있어서 좋기도 했고, 솔직한 말로 한편으로는 요즘 일을 다시 시작하고 너무 정신이 없는 상태라 사실 이 방송을 좀 준비하는 게 한편으로 좀 버겁기도 했어요. 근데 또 막상 와서 이렇게 또 수다 떨고 또 얘기하다 보니까 또 재미있고 또 다음 방송도 기대가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에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어가면서 나를 너무 알아가서 확고해지니까 뭔가 살아가기가 어려워진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 방송을 하면서 나는 여전히 나를 모르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같이 녹음하고 나누면서 많이 나를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새해 첫 방송을 12발자국으로 시작했는데, 뭐 노리신 건진 모르겠는데, 또 한 해가 12해니까, 12개의 월이니까, 한 발자국 한 발자국씩 나서 또 한 해 채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방송이 새해 첫 방송으로 첫째 나가진 않지만 1월 방송이니 네, 청취자 여러분들도 저희와 함께 나눴던 질문 생각하시면서 좀 여러분 자신 알아가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달 우리 책 좋아하는 청년들과 함께할 방송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의 평범한 상담소 팟캐스트를 잘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